우선 파손 모드의 유형은 크게 연성, 좌굴, 레치팅, 피로가 있습니다. 이전 세미나 내용에서 다루었던 연성 및 좌굴에 의한 파손은 한 번의 하중으로 파손이 발생하는 모드들입니다. 그에 반해 레칫이나 피로는 반복적인 하중하에서 파손이 발생하는 모드들입니다. 피로의 경우는 연성과 좌굴이 허용치를 만족하는 응력 상태이더라도 반복 횟수에 따라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하중이 가해지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로 수명 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들은 반복 하중에 노출된 구조물의 피로 파손 사례들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은 ASM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로 평가 방법들입니다. ASME 코드에서는 해석 종류와 계산에 사용되는 해석 결과에 따라 Elastic Stress Analysis and Equivalent Stress, Elastic Plastic Stress Analysis and Equivalent Strain, Elastic Stress Analysis and Structural Stress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lastic Stress Analysis and Equivalent Stress는 탄성 해석 후에 등가압력 결과를 이용하여 피로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고 Elastic Plastic Stress Analysis and Equivalent Strain 방식은 소성 물성을 적용하여 탄소성 해석을 수행한 후 등가 변형률을 이용해 피로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Elastic Stress Analysis and Structural Stress는 산성 해석 후에 균열 예상면의 수직 방향 응력 성분에 대해 응력 선형화를 통해 얻어진 구조 응력을 이용해 피로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Fatigue Analysis Screening은 이러한 해석 결과를 이용한 피로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단순히 재료의 특성 및 하중 사이클만으로 상세 피로 해석의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수행되는 절차입니다. 피로 해석의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화면 왼쪽과 같습니다. 반복 하중에 의해서 피로 해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반복 하중들에 대한 하중 정의가 필요하고 이를 기준으로 NCC에서 해석을 수행합니다. 해석 결과에서 응력 및 변형률 범위 결과를 계산하고 유효 교번 등가 응력인 얼티네이팅 스트레스를 계산합니다. 얼티네이팅 스트레스는 화면 오른쪽에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기 하중하에서 맥시멈 스트레스와 미니멈 스트레스로 파형을 그리면서 응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응력이 진폭에 해당하는 성분이 얼티네이팅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SN 커브에서 허용 사이클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허용 사이클과 구조물의 하중 사이클을 비교하여 손상치를 계산하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Elastic Stress Analysis and Equivalent Stress 방식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료 물성치상 탄성 영역에 대해 해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로 나오는 이름에서 언급된 것처럼 Equivalent Stress, 즉 등가 응력 값을 가지고 피로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몇몇 계수를 적용하여 소성 영역에 대한 고려와 용접부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탄성 해석을 통해 보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SN 커브는 스무스바 디자인 퍼티고 커브를 적용하므로 비용접부 및 열처리나 가공이 된 용접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해석과 보수적인 결과로 인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일라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앤 이퀴밸런트 스트레스 해석 절차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해석 수행 및 관련 응력 범위를 추출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먼저 구조물의 하중 이력을 확인하고 사이클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의 하중을 가지고 해석을 수행하고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의 응력 결과를 가지고 등가 응력 범위를 산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석 결과로부터 피로평가 관련 수치들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된 등가 응력 범위를 이용하여 유효 교번 등가 응력을 계산하고 이 유효 교번 등가 응력을 적용하여 SN 커브에서 허용 사이클 수를 결정합니다. 이 허용 사이클 수를 하중의 사이클과 비교하여 피로 손상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또 다른 하중 사이클 조건이 있다면 앞에 1, 2단계를 반복하고 각각의 피로 손상치를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손상치를 위치별로 더하여 누적 피로 손상치를 계산하고 이 값이 1을 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피로 파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개별 해석, 개별 피로평가, 그리고 누적 손상치 계산을 위한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해석 수행을 위해 구조물의 하중 이력을 확인합니다. 용기 내부 압력은 0에서 380psi로 압력이 주기를 가지고 반복됩니다. 온도는 모든 경우에 대해 화씨 125도로 일정하다고 봅니다. 이런 주기 압력이 총 20,020번 반복됩니다. 이제 하중 조건을 고려하여 NCS에서 해석을 수행합니다. 반복 하중이긴 하지만 NCS에서 반복 사이클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의 목적은 반복 하중에 따른 응력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므로 사이클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의 압력을 적용하여 각각 단일 하중에 대한 스태틱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얻으면 됩니다. 따라서 해석은 시작점의 0psi 압력과 끝점의 380psi 압력에 대해서 각각 스태틱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서 이 두 해석의 결과의 차를 이용하여 응력의 범위를 산출하게 됩니다. 본 예제에서는 380psi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하는데 이는 0psi 하중은 어차피 해석 결과상 응력이 0이고 이로 인해 380psi와 결과차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으므로 0ps 하중에 대한 해석을 생략하고 380psi를 주고 진행한 해석의 응력 결과만을 취하였습니다. 당연히 응력 범위는 두 결과의 차를 구할 필요 없이 380psi를 주고 진행한 해석에서 나오는 응력 결과가 응력 범위의 값이 되게 됩니다. 해석 결과로부터 등가 응력 범위 산출에 앞서 피로 페널티 계수 산정에 필요한 응력 선형화를 위해 패스를 설정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5개의 관심부에 패스를 설정했습니다. 각각의 관심부는 각각의 파트와 재질에 따라 구분한 영역 중 응력의 결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위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일라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앤 스트럭처럴 스트레스 방식은 일라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앤 이퀴밸런트 방식과 마찬가지로 탄성 해석을 수행하며 동일한 방식의 해석들을 진행하나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응력이 스트럭처럴 스트레스라는 점이 다릅니다. 스트럭처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균열 예상부의 균열 방향에 대해 수직한 응력 성분을 의미합니다. 앞의 두 가지 방식보다 진행 절차상 찾거나 계산해야 할 계수가 많아 해석자 입장에서 해석 결과를 이용한 평가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손이 많이 가는 평가 방식입니다. 앞서 두 가지 방식과 달리 SN커브로 웰디드 조인트 디자인 퍼티브 커브를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공되지 않은 용접 부위 평가에 사용되며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구매자 또는 소유자나 운영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라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앤 스트럭처럴 스트레스 방식의 해석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구조물의 하중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압력 변화 사이클의 시작과 끝 단계의 하중에 대해 해석을 수행합니다. 이는 일라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앤 이퀴밸런트 스트레스 방식과 동일하며 해석 후 결과를 추천하는 부분에서부터 차이를 갖게 되는데 각각 사이클의 시작과 끝 지점에서의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한 평면에 대해 수직 방향의 응력 성분으로 계산된 응력 선형화 결과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앤 밴딩 스트레스 레인지와 맥시멈, 미니멈, 그리고 민 스트레스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해석 결과로부터 계산된 멤브레인 밴딩 스트레스 레인지를 가지고 탄성 구조 응력 범위와 탄성 구조 변형률 범위를 계산하는데 이는 탄성 물성을 기준으로 계산된 응력과 변형률 범위이기 때문에 소성 변형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성 변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누버르를 이용하는데 누버르를 이용한 반복 계산을 통해서 소성이 고려된 국부 비선형 구조 변형률 및 응력 범위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등가 구조 응력 범위 매개 변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등가 구조 응력 매개 변수에 다양한 보정치를 계산하거나 찾아서 적용해야 합니다. SN커브에서 등가 구조 응력 범위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허용 사이클 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피로 손상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SN커브에 대해서도 보정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하중 사이클 조건이 있다면 스텝 1과 2를 반복하고 각각의 피로 손상치를 계산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손상치를 위치별로 모두 더하여 누적 피로 손상치를 계산하고 이 값이 2를 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피로 파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개별 해석, 개별 피로 평가, 누적 손상치의 계산을 위한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 대상 압력 용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앞에 수행된 일라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앤 이퀴밸런트 스트레스 방식의 예제와 동일한 형상과 조건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용접부라 해서 그 용접부의 비드 형상을 모델에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용접 비드가 없는 게 두께가 더 얇아지므로 더 보수적인 조건의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한요소 모델 또한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2D X 시메트릭 모델로 화면과 같이 생성하였습니다.
일라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앤 스트럭처럴 스트레스 방식을 사용할 때는 메쉬 밀도에 따른 영향이 작아 좀 더 수월하게 메쉬를 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메쉬의 밀도 테스트를 아주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예제에서 사용하는 메쉬는 밀도 테스트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이 과정은 생략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해석 수행을 위해 구조물의 하중 이력을 확인합니다. 용기 내부 압력은 0에서 420psi로 압력이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고 온도는 모든 사이클에 대해 125도로 일정하다고 봅니다. 이런 주기 압력이 총 20,020번 반복됩니다. 이런 하중을 고려하여 NCS에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일라스틱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앤 이퀴밸런트 스트레스 방식과 동일하게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반복 하중이긴 하지만 NCS에서 반복 사이클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해석의 목적은 반복 하중에 따른 응력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므로 사이클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의 압력을 적용해서 각각 단일 하중에 대한 스태틱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두 해석 결과의 차이를 이용해 응력의 범위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응력 결과를 통해 응력 범위와 변형률 범위를 계산하는데 이때 변형률 범위는 응력 범위를 영수 모듈러스인 이 값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이때 이 값은 사이클 중에 최대 최소의 온도에 대해서 평균 온도를 구하고 그 평균 온도에서의 이 값을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변형률 범위와 응력 범위는 탄성 물성으로부터 구해진 값이므로 소성 변형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값이며 실제 응력이나 변형률 범위와는 다른 값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각각 탄성 구조 응력 범위와 탄성 구조 변형률 범위라고 명칭합니다.